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한 여자와 오래 연애하지 못하는 남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주변에 그런 사람 있나요? 분명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잘 만나고 다니는데 얼마 후 만나서 얘기하면 또 헤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다 한두 달 후엔 또 헤어지고 이렇게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 말이에요. 오늘은 짧은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단기 연애자의 두 가지 유형. 브래들리 대학의 슈미츠 교수는 단기 연애와 관련된 논문을 전부 모아서 47개국 1만 3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 봤어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 교수님은 엄청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단기 연애만 한 사람들을 모두 같은 부류로 보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상반되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한 사람과 오랫동안 깊은 관계를 맺는 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불안형,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우 가까운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떠나갈까봐 불안한 나머지 상대방을 구속하고 표현을 강요한다거나 관계가 깊어지면 힘들어지니까 애초에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좋으니까 만나지만 연애 초기가 지나고 점점 관계가 깊어지면 자신의 원래 성향이 나와서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하고 자이든 타이든 이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지 못한 채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다른 연애를 시작하지만 역시 비슷한 문제로 헤어지고 마는 거예요. 짧은 연애를 반복하지만 속으로는 자존감도 낮고 상처가 많은 사람이랄까요? 두 번째, 그냥 카사노바. 두 번째 유형은 그냥 이성을 만나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그냥 카사노바 스타일인 사람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주로 젊은 남성 중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에는 매력적이어도 한 사람을 오래 만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이들은 오히려 자존감도 높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한 편이죠. 즉,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능력이 있으니 그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속으로 오래가는 연애를 원하지만 그럴 수 없는 수동적 단기 연애자라면 이 사람들은 자신이 단기 연애를 좋아하는 주체적 단기 연애자라고나 할까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를 더 좋은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형이 다르면 처방전도 다르다. 단기 연애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같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앞선 설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은 어쩌면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당신이 첫 번째 유형이라면 당신의 애착 유형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당신이 두 번째 유형이라면 그냥 좀 더 성숙하고 깊은 연애가 하고 싶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난 영상 연애 유형 세 가지에서 살펴봤듯이 애착 유형이란 연구를 통해 증명된 가장 과학적인 연애 유형이랍니다. 연애를 할 때 반복적으로 겪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 있어요. 누군가 가까워지거나 연애를 할 때 나타나는 행동과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래가는 연애.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같이 있어도 그리운 연애 초반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의 모든 게 완벽해 보이고 이대로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던 시절 말이에요. 그래도 헤어질 수 있어요. 좋아하기만 한다고 오래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연애가 오래가는 걸까요?
바이란 대학 심리학과의 이스라엘 에펠 교수는 연애가 오래가기 위해 꼭 필요한 조건이 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애한 지 2개월에서 8개월 된 커플 55쌍을 대상으로 2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서로에 대한 감정. 먼저 에펠 교수는 상대방을 좋아하는 감정이 연애를 오래 하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추측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지금 상대방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설문을 통해 물어봤습니다. 질문의 내용 볼게요. 하루 중 얼마나 연인을 생각하나요? 연인을 생각하느라 다른 일에 집중 못할 때가 있나요? 연인을 만날 때 설레고 떨리나요? 등등. 두 번째, 갈등 해결 능력. 에펠 교수는 갈등을 대화로 풀어내는 능력도 중요한 조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커플들에게 미션을 하나 부여했습니다. 친구 관계, 돈, 질투, 대화, 데이트, 정치 등 10개의 주제 중에서 서로의 생각이 가장 다른 주제를 하나 가지고 대화하도록 한 거예요. 에펠 교수는 이 대화를 통해 커플들이 갈등을 얼마나 잘 해결하는지 기록했습니다. 에펠 교수는 이후 3개월에 한 번, 6개월 후에 한 번 커플들이 여전히 연애 중인지 확인해 봤어요. 과연 어떤 커플이 계속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을까요? 3개월 후 대 6개월 후. 3개월 후엔 많이 좋아하는 커플이 덜 좋아하는 커플보다 계속 사귈 확률이 2.11배 더 높았습니다. 즉, 3개월 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연애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요소였어요. 많이 좋아하는 커플일수록 계속 사귀고 있을 확률이 높았죠. 반면 갈등을 겪을 때 대화로 잘 해결하는 능력은 연인과 계속 사귈 확률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6개월 후에 확인해 본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개월 후에는 많이 좋아하는 커플과 덜 좋아하는 커플이 계속 사귈 확률에 차이가 없었어요. 즉, 6개월 후에는 많이 좋아하는 커플이나 덜 좋아하는 커플이나 사귀고 있을 확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거죠. 그런데 에펠 교수의 대화 실험에서 갈등을 대화로 잘 해결한 커플은 사귀고 있을 확률이 2.25배나 더 높았던 거예요. 연애 3개월 차와 6개월 차의 중요한 요소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연애 초반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중요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 해결 능력이 연애를 지속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에펠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연애 초반 3개월은 좋아하는 감정이 뜨겁게 불타오르는 시기입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서로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연애 지속 여부를 결정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게 뜨거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단순히 서로를 좋아하는 감정으로는 관계 유지가 쉽지 않아요. 생각의 차이도 눈에 띄기 시작하고 고쳤으면 하는 부분도 생기죠. 서로의 생각을 잘 이해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는 능력이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겠죠. 많은 커플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헤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오래가는 연애를 위하여. 지금 혹시 연애 중이신가요? 1초라도 떨어지기 싫고 계속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 혹시 그런 뜨거운 감정만 믿고 연애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문득문득 생기는 상대방과의 갈등과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불편함을 그냥 덮어놓고 있진 않나요? 그런 생각이 이별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연애가 중반에 접어들어 나와 연인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될 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그때부터가 진짜 연애의 시작이랍니다. 두 사람이 그런 차이조차 대화를 통해 이해하고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그때는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커플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 한 여자와 오래 연애하지 못하는 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